안녕하세요. 비자인 코리아 장경닷컴 한기사 사무소의 장만희 경영사입니다. 오늘 2023년도 1분기 E74 비자 신청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원래 3월 20일부터 3월 23일 목요일까지였는데 어제 제가 동영상 강의 올려드린 거 보셨죠? 네. 인원 선정에 관련돼서 기간이 하루가 더 추가가 돼서 오늘까지 24일 금요일까지 E74 비자를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지금 접수하신 그 서류들 가지고 도대체 커트라인이 몇 점이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출입국 사무소를 네 군데를 갔었는데 그때 두 군데에서 필리핀 분을 한번 뵀어요. 그 평택출장소에 갔을 때 한번 뵀었는데 사진만 저한테 찍으시고 얘기는 못 나눴던 분이 한 분 계시고 그 똑같은 분이 그 양주 출입국에 갔을 때 그때 얘기를 좀 하게 됐었습니다. 커트라인이 도대체 몇 점이 될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커트라인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내 점수가 몇 점이나 지금 될까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내 점수가 높다면 커트라인이 몇 점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을 거고 그리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감점 부분이 있으면 원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점수가 낮게 나올 것이다. 저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에. 예. 또 대부분의 외국인 분들께서 E74 비자를 신청을 하실 때, 좀 간과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국내법 위반입니다. 국내법 위반? 나는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들이 제가 생각해 보면,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가지고 계신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구입을 하고 운전을 시작하게 되면, 운전면허증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 운전자 보험, 자차 보험을 들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 나중에 그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 과태료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 마이너스 5점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냐면 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제 신고해야 되는 의무 중에 여권이 있어요. 여권. 파스포트를 갱신을 리뉴얼 했는데 출입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5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너무나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점수는 80점인데 이 두 가지 때문에 70점밖에 되지 않는다거나 그런 케이스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내법 또 출입국관리법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여러분들께 점수를 마이너스 하지 않는 감점을 하지 않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좀 설명해 드리자면 이게 소득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소득에 관련된 부분. 제 고객분 중에서는 왜 2022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비교해 봤더니 급여가 5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2020년도에는 3,500인데 2022년도에는 3,000이면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2021년도는 3천만 원이었는데 1년에 2022년도가 갑자기 3,700 이렇게 올라요. 그러면 갑자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지? 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2021년도, 2022년도에 휴가를 갔다 온 게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 고객 중에 한 분은 급여가 한 1,000만 원 가까이 차이 나요. 아니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그 1년 2001년 대비해서 2002년도가 1,000만 원 정도 차이 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라고 했더니 한 2달에서 3달 가까이를 본국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 근로자가 한 달에 300만 원 벌면 1,000만 원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평균으로
3,300만 원, 그러니까 1년당 2021년도, 2022년도에 2,600만 원이 넘으면서 그리고 평균적으로 이제 3,300만 원이 넘으면 20점을 받거든요. 그래서 20점을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소득을 조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 분들이 좀 받고요. 문제가 생깁니다. 예, 정말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로 뭐 300, 400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야간에 일하게 되면 300, 400 이상 정도 더 오를 수도 있고. 하지만 너무나 누가 봐도 2021년도 2,700만 원인데 3,300, 6,600을 맞추기 위해서 예를 들면 3,900 이상을 맞췄다.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는 커트라인이 몇 점인데 아직 나오지가 않았네. 왜 내 이름이 안 올라가 있지라고 생각하면 점수 산정에 첫 번째로 점수 산정할 때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 두 번째는 감점 요인이 있는지, 이게 없다면 세 번째로 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조금 전에. 어떤 거요? 뭐요? 소득을 인정하지 않거나, 자격증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학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번에 2023년도 1분기 하루가 더 추가가 돼서 신청하는 사람이 이전보다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 2,500명을 선발하죠, 정기 선발에. 그리고 1분기에는 625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제가 출입국에 가서 출입국 관리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들을 자세히 한번 들어봤어요. 심사 접수하고 접수를 하면서 옆에 창구에는 이제 다른 외국인 근로자가 접수를 할 때도 한 번은 들어봤어요. 다른 거는 개인정보에 관련된 건 듣지 않고 점수가 몇 점 정도 되는지 한번 들어봤는데 공무원 분들께서 얘기하시는 게 70점은 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 3일, 4일에 거쳐서 출입국에 E74 비자를 신청하신 분들의 대략적인 접수하는 점수대를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70점이 넘지 않겠느냐라고 은근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광주에 살고 계시는 분이 저한테 이런 거를 한번 질문했어요. E74 비자 시작하기 전에 저번 주에 행여사님, 예, 이번에 커트라인이 몇 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했더니 우우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오늘까지 접수된 거 가지고 다음 주 열심히 검토를 하고 나서 이제 2주 후에 이제 4월 며칠이죠? 1차 발표가 4월 4일이잖아요. 4월 4일 되기 전까지 누가 커트라인을 알겠어요. 하지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70점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접수가 상당히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얘기들은 작년에도 나왔었어요. 작년에도 나왔었고 뭐 어떤 분들은 저도 한번 했는데 결과 예측을 했었는데 그 예측보다 상당히 높은 점수가 올라갔죠. 예를 들자면 작년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5점이 플러스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플러스가 되니 65점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작년에 좀 인원이 늘었잖아요. 예. 65점 정도 됐지 않을까라 했더니 70점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얘기할 때 65점 이상이면 무조건 신청해라. 625명이니까. 250명의 2배 반 이상이니까. 그래서 이제 공무원님들 또 제 경험상 보면 이제 그리고 광주에서 물어본 그 친구에 따르면 한 70점에서 72점 사이에 커트라인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정확한 결과는 4월 4일 화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물론 그날보다 하루가 더 미뤄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70점에서 72점이지만 68점부터 72점 사이까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래 250명을 선발했을 경우에는 72점의 커트라인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625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68점도 좋은 결과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건
4월 4일에 결과가 발표돼야 최종적으로 알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한 68점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해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한 번의 시도 가지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설령 커트라인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낮을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을 수도 있는데 한 번에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점수,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소득은 더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점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근속기간, 그리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그리고 적금을 넣고 있다면 적금. 예,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고 점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보다 전문가인 장행닷컴, 비자인 코리아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준비해야 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전문가적인 부분들을 하고 저하고 상담을 해보시고 진행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꿈에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난 5일 동안 정말로 열심히 고생하신 저뿐만 아니고 많은 외국인 근로자 E9 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로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4월 4일 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로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 만났으면 좋을 것 같고요. 4월 4일 날에 커트라인 발표된 날 제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비자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익 행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